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영무원이던 그는 직위 해제 이후에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옛 주소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을 알아냈죠. 검찰은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권한이 없던 전 씨가 회사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그 경위와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고 과거에도 성폭력 가해자가 회사 내부망을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 여성의 근무지 등을 알아냈습니다. 이미 직위 해제 상태였지만 자유롭게 내부망을 드나들며 피해자 정보를 빼낸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랴부랴 직위 해제 직원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또 한 번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저희들은 역근무 제도를 여직원에 대한 어떤 당직 폐지를 좀 줄이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근무 제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사장의 성차별적 인식만 확인시켜준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피해자 추모를 위해 차린 분향소에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했다가 실수였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가 내부망을 이용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내용이 달라서 이거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이라.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보여준 잇따른 행보는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보단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 내놓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무비자 개인 여행을 허용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재개가 되면서 코로나로 2020년 4월 국경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여행업계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예약이 폭증세라고 하죠. 항공사들도 발빠르게 일본행 노선을 증편했습니다. 여기에 엔화 가치가 떨어져 여행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도 훈풍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대만 역시 이달 말부터 비자 없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입한 외국인 일일 입국자 수 제한을 철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해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고 단체 여행이 아닌 개별 여행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From October 11, Japan will relax border control measures to be on par with the U.S., as well as resume visa-free travel and individual travel. 앞서 일본은 지난 7일부터 하루 입국 허용 인원을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리고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을 허가하는 등 문턱을 낮췄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이상 접종한 경우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 가능했던 무비자 자유여행은 여전히 금지돼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한국 관광객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까지 일본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일본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2020년 3월 제도의 효력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보다 앞서 대만은 오는 29일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에 대한 무비자 적용을 전면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자정부터 한 주 입국자 상한선이 6만 명까지 확대되고 입국 시 PCR 검사는 신속항원 진단키트로 대체됩니다. 다만 현행 사흘 자가격리와 나흘간 자유관리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행사장을 떠나면서 한 이 발언이 카메라에 잡혀서 논란이 일고 있죠. 미 백악관은 무대응, 노코멘트 했습니다.
다만 한미 관계는 굳건하고 증진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핵심 동맹으로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는 어떨까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는 한 주 사이 5%포인트 하락하면서 30% 선 아래서 내려갔고요. 또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등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문제와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등 정상 외교 처신 관련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네요. 러시아에서 예비군 징집이 본격화됐습니다. 러시아는 곳곳에서는 동원 소집 대상자들이 가족들과 기약 없는 생이별을 하고 있죠. 공개된 영상 중에는 가족을 한참을 껴안고 놓지 못해 끌려가는 장면도 잡혔는데요. 영국 BBC가 공유한 영상에선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아빠 안녕 꼭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한편 러시아 인접국으로 이어지는 일부 육로 국경 검문소에선 극심한 혼잡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조지아의 국경 검문소엔 5km에 달하는 차량 대기 행렬이 생겼는데요. 외신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같은 탈출 행렬에 대한 서방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과장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 일본, 멕시코에 연달아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다시 활발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5년 전과 같은 날 멕시코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7.6 강진 사흘 만에 6.8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첫 지진 이후 여진도 이틀 동안 600번 넘게 이어지면서 시민들을 두렵게 했는데요. 이 지진은 멀리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사막 동굴인 데블스홀에 사막 쓰나미로 불리는 자연현상이 포착됐다고 전하면서 동굴 내 담수 웅덩이에서 최대 1.2m 높이의 물결이 출렁이는 이러한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멕시코에서 이재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지진에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온 겁니다. 멕시코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22일 오전 1시 16분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6.8이라고 밝혔고 멕시코 국립지진청은 6.9로 측정했습니다. 한 주민이 대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지는 등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은행 건물이 파손되고 해안 고속도로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월요일 2명의 사망자를 낸 규모 7.6 지진의 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강진은 멀리 떨어진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국립공원 내 사막 동굴인 데블스홀에 사막 쓰나미로 불리는 자연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공원 측이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는 동굴 내 담수 웅덩이인데도 큰 소리를 내며 최대 1.2m 높이의 물결이 출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So this is a big earthquake, whatever it is. I don't think I've ever actually been here in person for one of the years. 이 현상은 지진 발생 22분 뒤 일어났고 데스밸리는 지진 발생지로부터 2,4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연합뉴스 이재림입니다.